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얼마 전에 그 지역 그리고 중앙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 그 선도지구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노후계획 도시 정비법이라고 이제 약칭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정법이라고 해요. 네, 노정법이라고 도정법, 노정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법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지역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절차로 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2026년도 이제 개정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어떤 주요 포인트가 뭔지 그 위주로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가볼 테니까 한번 따라 보시죠.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 방침이 있고 두 번째는 기본 계획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특별 정비 계획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 방침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가 차원의 큰 부동산 정책이다라는 거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거냐 뭐 어떤 광역교통망과 기반시설 어떻게 연결할 거냐 어쨌든 공공의 기여 여기에 제일 중요해. 공공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공공의 기여하고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된다 이런 이제 개념이 큰 방침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 계획인데 사실 기본 계획보다 진짜 중요해지긴 해요. 근데 일단은요 그냥 대략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 지역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특별 정비 구역으로 이제 예정 구역으로 할 건지 그리고 밀도 그리고 이주 대책 뭐 이런 것들이 기본 계획에 이제 담기게 돼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특별 이제 정비 계획으로 지정이 되는 건데 뭐 위치 면적부터 뭐 개발 기간, 토지 이용 계획 등등 공공 기여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형태의 주택이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토부의 이제 기본 방침으로 해서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해당 지역의 특별 정비 구역을 지정되면은 이제 계획하고 지정되면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정법하고 약간 거의 갈래가 비슷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특별 정비 구역이 사실 이제 지정이 돼야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 정비 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도정법에서도 정비 구역을 지정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거예요. 특별법에 의한 특별 정비구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노후계획 도시 정비, 그러니까 노정법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이제 특별 정비 구역이 되는데, 일단은 여러 주택 단지를 이제 통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는 역세권이나 상업 업무 지역이 있어야 되고 이제 소위 말해 복합 개발 가능한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고 일단은 광역교통망하고 이제 기반 시설을 좀 늘릴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의 이주 대책이 필요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의 경우에는 광역시도 안에서 막 이제 광역시 안에서도 이제 약간 좀 한적한 곳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중심부에 있는 도심 위주로 진행이 돼요. 네,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주민이 이제 일정 수준 이상 동의하면 아래서 이제 위로 탑다운 그러니까 뭐죠? 다운업? 다운 탑. 아이 뭐야 이거? 이거는 안 PD가 알아서 정리해줘요. 어쨌든 아래에서 위로 제한하는 이제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일단은 항상 그렇지만 탑다운을 하려고 하더라도 주민 동의율이 안 차면 어차피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 동의율이 차면 탑다운도 되고 아래에서 역으로 제한해도 되고 그런 형식으로 갖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법이 절차적으로 이제 왜 중요하냐? 일단은 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속도 날지는 몰라요. 항상 우리가 그랬잖아요. 도정법이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속통합기들 서울 같은 경우 신속통합기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해봐야 아는 거라서 뭐 가속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봐야죠. 그냥 모르겠네. 자 그러면 2026년 개정에 달라진 게 뭐냐라고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단지 개념이 이제 명문화가 됐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뭐 공람 중에 행위 제한이 생겼다는 거고, 네 번째로는 이제 선도지구 기준이 더 실질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민 대표단 제도가 도입됐다는 거. 그러니까 도정법하고 노정법이 좀 차이점은, 도정법은 뭐예요? 조합 설립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주민 대표단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주민 대표단이 사업 시행자 또는 예비 사업 시행자로 이제 선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단 조합법이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좀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 사업 시행자 제도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 이제 주민 대표단이 특정 시행 예정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어요. 맺고 그 주체가 예비 시행자로 지정되면 이제 특별구역 지정도 제한하고, 나아가 이제 조건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을 이어가는 건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도정법에 하면 이제 조합법인이 정비관리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처럼, 물론 시행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시행자 관리, 그러니까 PM 조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시행자도 할 수 있다. 오늘 뭐 모자를 썼더니 머리가 좀 그러네요. 미안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추진할 때 본 사업과 이런 어떤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 시작인데, 주민들이 이제 민감해야 될 부분이 바로 공공기업이에요. 공공기업. 자, 공공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요, 용적률을 무조건 상향은 돼요. 용적률 상향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용적률 그냥 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도정법에도 그렇고 기브 앤 테이크다. 나한테 뭔가 주면 나도 뭔가 줘야 돼. 내가 받으면 나도 뭘 주고, 내가 주면 나도 뭔가 받아야 돼. 이거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공주택에 이제 공급을 할 때 진행되는데, 이제 그 주택의 비중이라든가 기반 시설, 그리고 뭐 교통과 공공기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공에서 요구하는 것들, 주로 이제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SOC 시설 같은 거를 확충을 해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공 뭐 기관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노인 사회적 안전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원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공원이 들어갔으면 좋겠죠. 근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 지역의 환경을 보고, 또 이 임대주택도 들어가야 되고, 또 숲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어르신, 아이들 시설이 좀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대신에 공공기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사업성을 평가를 제대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저희 지역, 대전 지역을 좀 다니면서 봤는데, 이 사업성이 좋다라는 얘기보다도 동의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되면 좋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되면 좋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뭐라고요? 사업성을 보고 판단해. 이 사업성은 여러분들하고 뭐하고 결부가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 그 자기분담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분담금.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밟고 있는 집에 실제로 보상되는, 그러니까 책정되는 감정평가 비용하고 새로 조성됐을 때 들어가는 분양가는 분명히 차이가 나고 분명히 돈 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자기 분담 목표를 더 내는 거죠. 왜냐하면 평당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과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주 대책, 이거 중요합니다. 이주 대책, 이게 지역 안에서 대형 인원들이 옮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시행일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시행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 시행 날짜가 여러분의 권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 두 번째, 동의서. 자, 동의서가 그냥 대충 막 찍어주면 안 돼요. 자기 꼼꼼히 읽어보고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끔 이제 권리 쪼개기 하거든요. 이제 지분비를 확 나눠가지고,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안에 뭐 집합건물 리스나 뭐 어떻게 하고 뭐 전유분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권리 쪼개기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받으려면 이제 주민 동의가 매우 중요한데 어떤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주민 대표단이라고 아무나 또 하면 안 돼요. 항상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법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거 아마 똑같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일단은 오늘은 짧게 갈 건데 지금 이래도 한 18분 정도 나오는데 이제 요약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6년도에 들어와서부터 부동산 대책의 일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절차적으로 좀 당기고 사업을 빨리 가기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항상 돌다리도 어떻게 두들겨 보고 가셔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